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을 원했고, 더 나은 직장을 원했고, 더 많은 돈을 원했고, 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넣을 때마다 행복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 한켠이 더 허전해지는 그 기묘한 느낌. 손안에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행복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저만치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는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게 꿰뚫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어둡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철학이 얼마나 놀랍도록 따뜻하고 실용적인 삶의 지혜인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것들을 모두 이루셨나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마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 지금도 처음처럼 감사하고 기쁘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면 또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욕망 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미묘하고도 강렬한 변화 속에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태어난 것은 1788년,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평생 행복보다 고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냉담했으며 학자로서의 삶도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서 진짜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차갑지만 살아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들어보면 우리 삶과 너무나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인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욕망하고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권태를 느끼며 그 권태를 피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든다.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 과정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처음엔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이 사그라들고 어느새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속성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원, 끝나지 않는 갈증.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욕망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온 우주와 생명체가 하나의 거대한 맹목적 의지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번식하려는 의지, 더 많이 차지하려는 의지.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 의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의 욕망이 사라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곧바로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관주의처럼 들리십니까? 잠깐 서두르지 마세요. 이 진단이 정확할수록 그 처방 역시 정확해집니다.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의지의 노예가 아니라 의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해결되지 않은 걱정, 아직도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조급함. 이것들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들의 뿌리를 따라가면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공통점에 도달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데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 혹은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불안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욕망과 만납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원하는 것이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원하는 것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시기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명료하게 보는 것 자체가 욕망의 힘을 줄여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듯 의식이 들어오면 욕망의 맹목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유보다 존재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사람 자체가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하다. 재산, 명예, 지위, 이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으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내면의 풍요로움,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지만 지금은 어떤 것들이 진짜 소중한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건강, 가족과의 시간, 맑은 하늘을 보며 느끼는 작은 기쁨.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행복의 재료입니다. 둘째는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옆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가졌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이것은 욕망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30년 전에 자신이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충분하다고, 아니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걸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 방송에서 보는 것,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이 끊임없이 기준선을 높여놓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비교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어제의 나를 보라.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삶이 오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라.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욕망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의 상실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욕망에게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지금 들리는 새소리 하나.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임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이것이 욕망을 줄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반대가 쾌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반대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평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무언가 기분 좋은 감각, 무언가 흥분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자극, 새로운 쾌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롤러코스터처럼. 반면 진짜 행복은 고요한 물처럼 잔잔하고 지속적입니다. 크게 기쁘지는 않지만 크게 아프지도 않은 상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을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이라고 불렀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요란하고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밥을 먹던 어느 저녁,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오후,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던 오랜 친구와의 시간. 그런 조용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고 진한 행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게 놔두지 말고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과 지금 내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인지 알아차리는 것.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때 그냥 지갑을 여는 것과 잠깐 멈추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 잠깐의 거리, 그 작은 멈춤이 욕망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지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메타인지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 욕망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아는 것. 그 알미 있으면 욕망은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먼저 하루에 한 번, 지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인지, 텔레비전에서 봤기 때문에 원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진짜 자신의 욕망과 외부에서 들어온 욕망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욕망들이 사라지면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진 것에 눈을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보다 행복하다. 행복은 가진 것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인식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자체가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자극을 원하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망. 그 침묵과 고요를 견디는 것,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이야말로 고귀한 정신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세대, 50대, 60대, 70대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원하며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을 때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 살다 보니 현재를 사는 방법을 조금 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을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질문을 할 가장 좋은 때라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젊은 시절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결국 사라지는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떠나는지, 그것을 이제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포기하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철학을 하고 책을 쓰고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를 향하던 욕망을 내부로 돌리는 것, 더 가지려는 욕망을 더 깊어지려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삶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집니다. 반경은 좁아지지만 그 안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넓게 펼쳐진 얕은 물이 아니라 깊고 맑은 우물처럼. 그 깊이에서 진짜 삶의 맛이 납니다. 정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키우는 것, 오래된 음악 한 곡을 다시 듣는 것,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 이것들이 욕망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리는 순간 삶은 가장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외로움, 더 많은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진단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아니, 어쩌면 200년 전보다 지금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것을 빠르게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 오히려 욕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자극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없는 욕망도 생겨납니다. 몰랐던 결핍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더욱더 의도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더욱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오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인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조금만 원하는 것을 줄여보세요. 사야 할 것 같았던 것을 다음으로 미뤄보세요. 가야 할 것 같았던 곳에 잠깐 머물러 보세요. 해야 할 것 같았던 일을 오늘만큼은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금 이 순간을 살짝 들여놓아 보세요. 창밖을 보세요. 숨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욕망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들립니다.